네, 이번 시간에는 현대 위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소서 항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셨네요.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방위산업 진행하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전 여러분들이 작성하셔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2020년 채용 연계형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전 분야에 걸쳐서 경영 지원, 재경, 그 다음에 구매, 부품 개발, 영마,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생산 운영, 생산 기술, 그리고 연구 개발까지 인문 상경, 그 다음에 이공계까지 다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한 번쯤은 꼭 써봐야 할 그러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인턴십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아마 이 기간은 코로나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무는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기졸업자이신 분들이나 8월 졸업 예정자이신 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라고 해서 채용 연계형이기 때문에 뭐 한 학기 학교를 더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채용 인턴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무지는 창원, 의왕, 창원, 그 다음에 서산, 광주, 창원 등 의왕을 좀 제외하면은 아무래도 지방 근무가 있기 때문에 이 근방에 계신 분들은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지방 근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고 지원하셔야 될 거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진짜 근무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회사에서도 검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자기소개서 항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신의 경험, 타인과 함께 쭉쭉쭉쭉쭉쭉쭉쭉 거의 모든 항목들이 다 같죠. 제가 위아 자기소개서를 한 5개 정도 봤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직무가 다 달랐는데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글자 수를 봐야죠.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600자입니다. 600자는 500자보다는 그래도 낫죠. 우리가 하나에 대한 내용을 좀 적기 위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적으려면 700에서 800자 정도가 나오는데 600자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500자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적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결론 두 갈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마지막에 또 결론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작성하기엔 좋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도전적이었던 일을 묻고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 노력, 생각이니까 스타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네요. 협업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입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포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본인만의 역량.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자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600자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천자에 가장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다 똑같죠? 글자 수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항상 자기소개서에 꼭 담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3번에 있는 동기 부분과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직무 역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진짜 도전적이었던 일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협동하여 그래요. 2번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럼 1번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일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전적이었던 일이 아니라 직무에 연관된 경험 중에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3번부터 좀 들어가면 입사 지원 동기죠. 입사 지원 동기는 크게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회사 지원 동기가 있죠. 그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가 있죠.
근데 직무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1번과 2번과 4번에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는 회사 지원 동기를 작성할 것 같아요. 자, 회사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한 방식이 이제 기준을 설정하고 얘기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회사를 분석해서 회사의 강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고요. 또 회사 분석 중에서 현대 위아가 처한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 해결 방안은 내가 지원한 직무로 내가 들어가서 니네 회사 살려줄게. 좀 약간 건방질 수 있고 좀 약간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키는 그래도 당신네 회사의 과제가 무엇인지 내가 고민을 했고 거기에 내 강점을 어떻게 녹일 것인지를 고민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기준 설정하는 거죠. 현대 위아라고 하는 회사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실 테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기업 분석하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들어가서 볼까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재상 먼저 파악하십시오. 인재상 파악하셔서 현대 위아의 인재상과 여러분들의 인재상 매칭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하나 여러분들의 얘기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고객 최우선이라고 하면 고객 최우선의 어떤 모습, 도전적인 어떤 모습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가지고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역시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해서 빼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가장 흔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인재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회사 소개죠. 회사 소개에 보면은 뭐 회사 개요, 그 다음에 사업 소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작기계, 자동차 부품, 방위 산업, 공작기계로서 제일 유명한 회사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제품을 언급한다라든지 기술력을 언급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기술 방식이 가장 흔하게 쓰는 기술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기본 분석을 나름의 기준을 통해서 해보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인재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도전이다 아니면 뭐 열정이다 이런 식으로 뽑아주세요. 그래서 요거 방식은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대 위아의 모습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도 현대 위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도전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여기에서 어떤 모습, 도전했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도전했던 모습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무를 준비한 거랑 연관된 도전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포부는 간단히 포부는 결국에 회사의 비전이란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여기 직무 속에 들어가 보시면 직무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 그 일을 잘해서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가주시면 됩니다. 4번은 사실 승부를 보려면은 요 분석과 강점, 분석과 과제 직무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작성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에 작성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모하게 이쪽으로 가셔서 시간 쓰지 마시고요. 저는 앞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부를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뭐 몇 년 후 몇 년 후 그렇게 쓸 그런 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요거는 가장 마지막에 1번, 2번, 4번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3번은 회사에 대한 분석 내용 이야기니까 이건 가장 마지막에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4번으로 갈 것 같아요. 4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제일 마지막에 작성해 주시고 4번을 제일 먼저 작성해 주시는데 타인과 차별할 수 있는 본인만의 역량인데 교육과 경험과 경력사항 등 지원 직무 중심이고 여기 나와 있죠. 역량을 기술해라. 그래서 최대 천자라고 한다면요.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소재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푸십시오. 그러면 천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배운 점, 그 다음에 스타 방식,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 배운 점.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먼저 스타 방식을 쓰시는 게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스타 방식을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어떤 배경하에서 했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맡았던 임무는 무엇이었고, 아니면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천자 정도면 어려움 하나 정도 나와주면 되고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고, 그 결과는 어땠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또 하나의 R이죠. 여기서 이 R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R을 제일 앞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R.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다시 스타 방식을 뒤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R 글자 수가 있을 거기 여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R로 배운 점을 가든가 아니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를 좀 잘하겠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가 두 가지 있으신 분들은 1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글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 이것보다 디테일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S 이렇게 쓸게요. R 배운 점 써주시고 STAR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R, STAR 이걸 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해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떤 걸로 씁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으로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떤 걸 써요? 경험으로 하나 씁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지식, 하나 정도는 경험이 있다 라고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재가 세 가지 이상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타 방식 쓸 필요 없고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다.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무엇을 했다. 문제점까지도 필요 없어요. 무엇을 배울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부여받아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또 이거를 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열인 거죠. 즉 1번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자한테 특히나 이 A에 많은 집중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중간중간에 넣어서 글자 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 지원자가 이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웠구나로 가는 게 좋은데 두 번째에서는 그냥 이것 해봤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지식 얻었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지원자가 무엇을 했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이상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디테일하게 쓸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무엇을 배웠다, 예, 하나씩의 메시지와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어떻게 처리했다,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뭐 지식이 돼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경험이 돼도 좋고요. 뭐 지식이 돼도 좋고요. 경험이 돼도 좋고 어느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재 나열할 수 있는 직무에 연관된 건 다 끌어갖고 와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평가자한테 읽어보라고 던지는 것이고 이거는 평가자한테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걸 던지는 그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1번과 2번을 작성하는 건데 저는 이제 1번과 2번을 작성함에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작성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2번과 3번에 작성하실 수 있는 분이 1번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2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3번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간략하게 작성을 하셨으니까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풀 수 있잖아요. 그럼 디테일하게 풀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1번은 그래 이거는 내가 말이 도전적이었던 건데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평가자한테 가장 직무와 연관성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협동한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람들과 이제 팀워크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써주셔도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여기다가 한 3개, 2개 정도 써준 다음에 다른 거 하나를 써줄 수 있으면 좋겠죠. 다 직무에 연관된 거. 근데 이제 그럴 확률이 많진 않더라고요. 중복되는 경우도 조금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1번과 2번에다가 이 4번에 내가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쓸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다가도 충분히 좀 표현을 해놨으니까 1번과 2번에다가는 내가 완전히 다른 내용을 쓸 것인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에다가는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써주세요. 직무와 연관된 그런 내용을 써주시고요. 1번과 2번을 같은 소재로 또 쓰기가 좀 곤란하다.
특히나 여기 이런 분처럼 뭐예요? 이것도 500자로 썼기 때문에 더 이상의 늘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의 직무와 연관성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라도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접적으로 연관된 그 경험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뭐 학교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교육,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 중 도전적이었던 일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라고 하긴 하는데 뭐 학점이 굉장히 낮아져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던 내용이나 자격증을 취득했던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4번을 작성하시고 4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1번과 2번이 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여기에다가는 한 세 가지 직무에 연관된 거 세 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에다가 그 중에 한 가지씩을 디테일하게 좀 풀어낼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좀 소재가 빈곤하다. 특히나 1번이신 분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난 여기에 직무 하나 쓸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1번과 2번에다가 직무를 쓰냐 하시는 분들은 1번과 2번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써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죠. 경험은 항상 배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술 방식을 말씀드리면 역시 스타 방식으로 S를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T를 그 다음 써주시고 A를 써주시고 R을 써주세요. S는 situation, T는 task. 600자니까 트러블,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어땠다. 그 다음에 이제 R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다. 타인과 함께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서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R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역시 제일 위로 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R부터 다시 배치해 주는 거예요. R. 근데 이 R을 배치해 주는 방식은요. 600자니까 저는 소제목 형식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의 참 의미를 알게 해준 땡땡 경험 뭐 이런 식으로 소제목 작성하고 S, T, A, 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경험은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어떤 메시지인지 던져주는 거. 그래서 실제 쓰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쓰시고 작성하시고 마지막에 최종 정리해서 문항에 넣으실 땐 이렇게 거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그 다음에 배운 점 그 다음에 여기다 담아낼 때는 배운 점을 소제목 형식으로 STAR 그래서 어때요? 가장 소재 싸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4번에 던져주시고 내가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던질 것인가를 하신 다음에 1번과 2번 내용에다가 여러분들의 소재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고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소재를 여기 4번에다가 배열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을 가장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그래서 작성은 4번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작성하시고 마지막에 회사 지원 동기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어차피 화요일 날이 마감이니까 월요일에 여러분들의 경험 1번, 2번, 4번 작성하세요. 이미 여러분들 작성하신 경험들 많을 테니까 특히 SK 작성하신 분들은 뭐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1번과 2번과 4번에 녹여내시고 3번은 내일 마감하기 전에 이제 회사 지원 동기 아마 또 삼성 지원하신 분들 많았을 테니까 삼성 지원하는 회사 지원 동기 보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항목들에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다른 기업들 어떻게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예들을 좀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길어졌네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결코 라이트 버전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이게 아직 최종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숫자가 적네요. 물론 뭐 모든 분들이 자소설닷컴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진짜 전체 숫자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고요. 괜찮은 회사고 좋은 회사죠. 괜찮은 회사가 아니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좋은 기회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 인턴에서 또 이게 몇 주간 동안 7주 동안 근무해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라는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일을 정말로 못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분들이 좀 떨어지냐면, 좀 약간 태도적인 부분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생활을 사람들과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좀 근태라든지, 뭐, 결석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잦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못 지키고 너무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던가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주어지는지 간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갖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 보는 거잖아요. 인턴이라고 하는 게. 서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궁합을 좀 맞춰본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고민은 서류 합격하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현대 위아 꼭 해드리고 싶었고 시간이 되면 제가 하나의 항목들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충분히 이런 항목들은 제가 기존에 올려드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하셨던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또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지원 잘 하셔서 꼭 서류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